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회재 당선인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재입니다. 네. 당선이 확정되고 한 달이 조금 안 됐는데 정확하게는 한 27일이 지났더라고요.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당선된 후에 여수 시민들에게 거리 인사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중앙당에서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시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중에 첫 번째 초대 손님이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타트를 끊으시는 건데 좀 긴장되진 않으신가요? 예, 굉장히 긴장되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다. 예. 일단 좀 시작을 가볍게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가볍게 몸풀기 할 수 있는 질문인데 5개의 질문을 드릴 텐데 5글자로만 답을 하셔야 됩니다. 5자로 말해오 시간이거든요. 예, 예. 센스 있는 답변 또 기대를 해보면서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수가 이제 고향이시기도 하고 여수에서 당선인도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당선자에게 여수는 어떤 곳인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수는 영원한 고향. 영원한 고향. 예.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여기서 태어났고요. 네. 여수에서 결혼했고, 그다음 또 여수에서 국회의원을 하는데 저희 와이프도 집사람도 여수 사람입니다. 예. 제가 영원한 여수를 고향.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네. 예.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말 5글자로 또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자서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수의 촌놈, 여수의 오. 촌놈이요. 예. 그런 이름으로 제가 불리우고 싶고 또 그게 저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촌놈이에요? 촌놈처럼 우직하고요. 제가 또 율촌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촌놈 이래 하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라임이 많네요. 예, 본의 아니게 또 라임이 또 맞았어요. 그러네요. 이제 초선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초선 예, 예. 의원인데 아무래도 각오가 좀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각오 5글자 좀 부탁드릴게요. 초선 의원이지만은 일을 정말 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삼선급 초선. 삼선급 초선. 예. 왜 삼선이에요? 3선 정도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초선이지만은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 표현으로 3선급 초선. 이렇게 각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지역민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참 잘 뽑았다. 이런 참 말씀을 잘 뽑았다. 예, 듣고 싶습니다. 뭐 이유는 뭐 다 설명이 된 것 같아서 네. 여기에 대한 뭐 보충 설명은 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수 MBC, 저희 여수 MBC가요 올해 창사 50주년을 맞았거든요. 이게 5의 라임이 계속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예. 5글자 덕담도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이제 방송국이 정말 MBC만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MBC가 이 언론 방송의 기능을 참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수 MBC가 50주년을 맞아서 진실의 등불 진실의 등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진실의 등불이 돼야겠죠. 뭐 50주년이라고 해서 뭐 자화자찬만 할 게 아니라 등불이 맞습니다. 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네. 몸풀기 질문을 좀 끝내볼까요? 네, 이렇게 끝났는데요. 이제부터는 인간 김회재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준비되셨나요? 어떠세요? 예, 준비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그간에 뭐 토론회를 할지 여러 가지 이야기만 보면은 딱딱한 이야기들만 늘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건 사실 보기가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학창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학창 시절까지 저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떤 학생이셨어요? 저는 굉장히 모범생이었고요. 여학생들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수줍음이 많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또 선거 기간에 좌판에서 생선 파시는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국회의원 된 게 어머니 역할이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아시는 분들은 이번 선거 끝난 다음에도 어머니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정도로 큰 영향을 제가 받았고 또 어느 어머님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자녀에 대한 그런 꿈을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잃지 않으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어머니가 많이 그립고 또 선거 과정에서 많이 생각이 났던 분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운동을 할 당시에도 시장에 대한 또 뭐 애정이랄지 또 시장도 많이 방문을 하셨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머님은 진남시장에서 생선 자판 장사를 하시고
여수뿐만이 아니고 구례, 광양을 다니면서 5일장 옛날에 많았잖아요. 네. 장을 다니면서 자판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또 시장 가면은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고 또 시장 가면은 정말 우리 그 여수 시민, 진솔한 시민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시장을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아내분과의 러브 스토리도 이슈였었거든요. 스스로에게 남편으로서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뭐 들은 게 있으시면은 들은 걸 그대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까지는 한 50점 됐는데요. 어. 선거 치르고 나서 거의 10점대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5분의 1로 줄었어요. 하락폭이 꽤 크네요. 갑자기 뭘 잘못하셨길래 그렇게 40점이 깎였을까요? 출마 자체를 잘못한 것 같아요. 아내가 굉장히 반대했는데, 예, 제가 출마를 한 그것 때문에 40점이 깎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예. 초선으로서 선거를 치르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실까요? 예, 남는 분이라기보다는 제 아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제 아들이 굉장히 수줍음도 많고 착해서 선거를 못 도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굉장히 저를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선거 끝난 다음에 여수 시민분들이 이번에 국회의원 된 거는 아들 때문에 된 줄 알아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이 많았어요. 네. 어떤 날은 하루에 35km 정도를 걸어 다니면서 제 명함을 교부한 적도 네. 있었습니다. 아니 30kg. 어머님에 이어서 아드님까지 정말 예. 가족의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또 궁금한 게 아무래도 당선자께서는 검사로 쭉 일을 그간 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검사로 쭉 해오시면서 왜 갑자기 지역으로 내려와서 정치를 하려고 준비를 했고 왜 정치를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한 궁금증을 쭉 가져오셨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 답변을 하시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목사요? 교회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좀 기독교적인 사랑을 좀 이웃들에게 좀 펼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고 검사가 됐죠. 네. 검사가 돼서는 이제 사회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정의 실현을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정의와 사랑이 두 가지 가치를 삶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속됐고 그 과정에서 그걸 가장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정치 분야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몸풀기로 또 김혜재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또 시간을 좀 마련해 봤고요. 뭐 이 시간을 또 준비하면 저희가 또 궁금하다거나 또 아니면 시청자분들께 아니면 지역민들께 궁금하신 점들을 좀 모아봤거든요. 그런 네. 이야기를 좀 대신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좀 시원하게 질문도 좀 드리고 시원하게 또 사이다 같은 답변도 좀 오늘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첫 질문을 좀 드릴까요? 예. 네, 닉네임 모모 씨의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여수에서보다는 타 지역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지역을 얼마나 잘 알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솔직히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여수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네. 저희 부모님이나 처가가 여수에 있어요. 친인척들이 전부 여수에 있어서 제가 여수하고는 계속 교류가 있었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또 순천에서 차장 검사를 하면서 1년 동안 여수 곳곳에 대한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2년 동안 광주에서 검사장을 하면서 광주지검에 또 넓은 큰 관할이 또 여수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수하고 관계가 있었고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또 여수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때문에 여수에 사시는 분들이 보는 여수보다는 외부에서 또 넓게 보는 여수의 모습 속에서 여수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갑자기 여수를 왜 왔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그만큼 신경을 좀 더 잘 써주시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셨을까 뭐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김강순 씨의 질문인데 여수가 이제 인구 감소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인데 사실 뭐 인구 감소는 이번에도 선거를 쭉 치르면서 선거구 획정의 문제랄지 예. 뭐 여수시 국회의원도 뭐 한 명으로 주내 만에 이런 이야기도 쭉 있었거든요. 종합적인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은 전남도의 도시를 제1의 도시가 어디냐 할 때 인구 기준으로 그러니까요.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제1의 도시 그 자리를 내줄 수가 없죠.
근데 보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어떻게 여수를 개발을 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수에 살고 있는 분들이 여수를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정주 조건을 좀 개선을 하느냐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네. 가장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지금 교육이라든지 의료, 주거비 문제, 집값 이런 문제 때문에 여수의 젊은 분들이 자꾸 여수를 떠나서 인근 도시로 유출되는 현상이 네. 좀 일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율촌에 좀 신도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율촌 산단을 개발을 하면은 그 배후 도시로 신도시를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젊은 사람들이 순천까지 안 가고 율촌에 머물면서 여수 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선인께서 받게 될 지원금은 얼마일까요? 또 받은 지원금은 어디에 쓰실 계획이신가요? 라고 닉네임 라온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4인 가족이라서 100만 원 정도 지원 받을 것 같아요.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저희 받는 지원금은 전부 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참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산단에 대한 질문인데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대기오염 물질 배출 조작 사건이 딱 1년이 됐거든요. 1년이 네. 전인데 뭐 입주사에서는 이렇다 할 뭐 해결 방안이랄지 뭐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뭐 겉으로는 했습니다만 사실 뭐 내용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참 많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이 권한을 전남도에서 뭔가 여수시로 이관을 하고 시민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감시단, 민간 예. 감시단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당선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사실 이 지역의 환경 문제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1년이 지났는데 좀 그 진행 속도가 좀 더디다고 저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전번 공약에는 섬진강 유역 환경청을 만들어서 아예 좀 책임 있는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환경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자 이런 지금 공약을 내놓은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그 단속 권한 중에 일부를 여수 지자체로 이관을 해서 정말 민관이 함께 감시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제가 곧 등원을 합니다만은 등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요, 질문은 간단하지만 답변은 조금 무거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국회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던 데 있으시죠? 언제였나요? 예, 전번 선거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싸우는 국회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셨어요. 네. 지난 4월에 국회 패스트 트랙 법안 상정 과정에서 네. 여야 간에 이제 국회 폭력이 사실 일어났지 않습니까? 엄청. 기물이 파손되고 뭐 감금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정말 그런 부분이 좀 사라질 수 있도록 필요하면은 제도 개선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21대 국회에서는 제발 좀 싸우는 모습을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이 본 것 같아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봤으면. 예. 이 질문 역시나 참 많은 분들께서 주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어서 질문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뭐 예. 신뢰와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또 질문을 주셨거든요. 예. 제가 검사 생활할 때는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예, 누가 검찰에 대해서 이 비판하거나 그러면은 검찰은 그렇지 않은데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저도 항변을 아, 했는데, 그래요? 예, 음. 이제 나와서 변호사를 하면서 지켜보니까 아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엇보다도 검찰이 겸손한 자기 성찰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검찰에 바라는 참 모습은 어떤 제도라기보다는 정말 그 용기 있는 그런 검사,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따뜻한 검사, 그 다음에 자기에게는 정말 엄격한 바른 검사, 그 다음에 공평한 검사, 이런 모습을 기대를 하는데 검찰의 업무 처리라든지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어떤 엄청난 큰 권한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관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뼈를 깎는 자기 성찰,
있고 난 다음에 스스로 그것들을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김승종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우리 지역 역시 지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으며 5곳 모두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네. 이런 결과를 가져온 지역민의 진정한 민심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국난 극복을 통해서 경제 회복을 시키라고 하는 국민들의 명령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는 문재인 정부의 그 국정 개혁 작업 이거를 완수해라는 그 국민들의 뜻이 이번 선거 결과에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하여튼 이번에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그 부분을 철저히 염두에 두고 의정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요. 닉네임 YSK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아무래도 국회의원을 지역구로도 뽑다 보니까 각 지역에 갖는 국회의원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 그러니까 돈, 뭐 예산 잘 끌어와야 뭐 좋은 국회의원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플랜카드도 참 많이 붙어 있거든요. 예, 그런 예. 부분들을 초선 의원으로서 이제 아직 국회 입성 전이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네요. 국회의원은 두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 정치도 해야 되고 그럼요. 또 예. 지역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선거 공약도 보면 그 두 가지들이 어느 저기 후보든지 다 녹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역 어떤 개발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하느냐 이 부분이 커서 플랜카드를 그리 붙이는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것 같지는 않는데 네. 조금 좀 보기는 좀 너무 많이 그렇죠. 보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아예 어떤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서 굳이 플랜카드를 안 붙이더라도 시민들이 저 국회의원은 열심히 일을 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는구나 하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게 정말 프로 국회의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게요. 뭔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양방적인 그런 쌍방적인 소통이 돼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으로 좀 예, 그렇습니다. 들립니다. 네. 이번에는 당선인들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21대 국회에선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싶으신가요? 또 추진하고자 궁금하죠.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에 가서 검찰 개혁하고 국가 권력 개혁 문제에 좀 관여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국토위에 가서 지금 국토위에 우리 도로 이제 건설 문제라든지 SOC 여러 가지 산담 문제 이런 게 걸려 있거든요. 네. 국토위나 산자위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셋 중에 한 군데 좀 배정을 받아서 제가 시민들께 약속드린 그 공약을 이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오늘 좀 나눠봤습니다만 참 뭐 아직까지 뭐 포부도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뭐 꿈도 있으신 것 같고 여러모로 좀 좋은 모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들을 좀 다 나중에 또 모셨을 때 들을 수 있는 4년이 되기를 좀 바라겠고요. 끝으로 지역민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부족한 저를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여수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초선이지만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 겸손하게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한결같은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늘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